여러분은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나는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도 돈 벌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AI 하나로 놀라운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AI 머니트랙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영상에 담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나고 듣고 공감하며 기록한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편집도 각색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까지 이 영상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길을 찾을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어떤 가공도 없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AI로 돈을 벌고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여기 계신 김주부님은 실제 평범한 주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계기와 유튜브 첫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였습니다. 특별한 경력도 뛰어난 디지털 기술도 없었고 그저 매일 집안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집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존재할까? 그렇게 막연한 궁금증이 시작점이 되었고 하루는 정말 우연히 복사 붙여넣기로 돈 번다는 글을 보고 무작정 따라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고 편집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식부터 시작했죠. GPT에게 대본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후 AI 음성으로 읽게 하고 무료 이미지와 영상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3위였습니다. 그 3위라는 숫자조차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했어요. 3명이나 봐줬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성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처음엔 조회수가 0에 가까웠고 구독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스스로 만들어낸 콘텐츠가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 감정이 저를 끝까지 밀어줬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상 하나가 터지며 삶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영상을 올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올렸던 한 영상이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댓글이 하나 둘씩 달리기 시작하더니 조회수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숨을 죽인 채 계속 새로 고침만 반복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죠. 바로 그 영상 하나가 저의 유튜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알람보다 먼저 제 손이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열자마자 보인 숫자. 구독자가 전날보다 300명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루에 1명 혹은 제로였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숫자였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앱을 닫았다가 다시 켜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한 걸까? 왜 갑자기 이 영상이 터진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었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이 길이 허상이 아니었구나. 그 후로는 그야말로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루가 무료하고 반복됐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숫자를 확인하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몇 명이 내 영상을 봐줬을까? 댓글은 얼마나 달렸을까?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하루를 이끌기 시작했고 마치 내가 새로운 세계와 연결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설렜던 건 수익 확인이었어요. 유튜브 애드센스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보이는 숫자. 단 몇천 원이었지만 그 몇천 원이 누군가 내 콘텐츠를 봐줬고 그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돈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만성적인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안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했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단지 영상으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고, 나도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대한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얼굴 없이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결심은 했지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걱정은 내 얼굴을 드러내야 하나? 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앞에 서는 것도 카메라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영상 속에서 나 자신을 내보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채널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꼭 얼굴을 보여줘야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오디오 콘텐츠라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영상보다는 소리에 집중하고 화면은 간단한 이미지나 자막, 배경 영상으로 구성했어요. AI 목소리를 활용해 대본을 읽도록 했고 배경음악도 조용히 흐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시청자들이 편하게 느낀다는 피드백도 있었고 저 역시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익명성이 주는 자유였어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 콘텐츠 제작에 있어 부담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 몇 개의 영상은 몰래 만들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만들었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만의 공간, 나만의 목소리를 되찾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혹은 밤 늦은 시간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영상을 만드는 그 순간이 제게는 작지만 단단한 성취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쌓아가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조금씩 알아봐주기 시작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지금은 유튜브라는 공간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안전한 무대가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굴 없이도 목소리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건 저만의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족과의 반응. 유튜버로서의 일상 변화가 있으셨다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누군가 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몰래 조용히 나 혼자만의 프로젝트처럼 숨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었기에 기대도 크지 않았고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꺾일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갑자기 치솟고 수익도 눈에 띄게 발생하자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 말을 꺼낼 때는 많이 떨렸어요. 나 사실 유튜브 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신기했죠. 그걸 혼자서 다 했다고? 라며 놀란 눈으로 제 화면을 들여다보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초등학생이던 둘째는 우리 엄마 유튜버야. 라며 학교에 가서 자랑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 중 한 명도 어릴 적 유튜브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혼자 방에서 먹방 영상을 찍고 편집하곤 했죠. 그땐 장난처럼 여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이 세계를 알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치 엄마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은 것처럼요. 아이에게 네가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쯤은 300만 유튜버 됐을 수도 있었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시간이면 TV를 보거나 각자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오늘 영상은 어떻게 됐어? 조회수 몇 나왔어? 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요. 아이들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댓글도 달아줘요.
남편은 퇴근 후 영상 썸네일을 보며 이건 눈에 잘 띄는데 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어느새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던 유튜브가 가족 전체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건 내가 진심을 다해 어떤 걸 시작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몰래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튜브 채널은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작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가 된 셈이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응원군과 함께 유튜버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 콘텐츠 주제 찾거나 알고리즘과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유튜브를 조금씩 해보며 가장 큰 벽처럼 느껴졌던 게 바로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였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세상엔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내가 지금 이 바다에서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정답이 없기에 더 두렵고 그래서 더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요즘 나와 내 주변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시작된 내 삶을 기반으로 한 주제 찾기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챗GPT였죠. 저는 영상 주제를 찾을 때마다 GPT에게 묻습니다. 요즘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고민이 뭐야? 불교적 시선으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키워드 정리해줘.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트렌디한 주제들을 제안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검색창에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고생했는데 지금은 단 몇 분 안에 수십 개의 주제 뼈대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저는 기획자가 된 기분이었죠. 콘텐츠를 창작한다기보단 큐레이션하고 조율하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주제는 예외 없이 반응이 좋았어요. 외로움, 인간관계, 자존감, 중년의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누구나 겪는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구독자도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힘들 때 이런 시선을 가져보세요 같은 영상을 올리면 정말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라는 댓글이 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느꼈죠. 결국 알고리즘도 사람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걸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꽤 신기해요. 처음엔 전혀 반응 없다가도 어느 순간 이 영상은 사람들이 오래 보네 하고 판단되면 갑자기 확 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시청자 유지율이나 클릭률 같은 지표가 중요한데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자주 눌러주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제뿐 아니라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도 그 주제와 감정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는 감정의 번역이고 알고리즘은 그 감정에 반응하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도 저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건 누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될까? 어떤 단어가 사람 마음에 닿을까? 를 먼저 고민합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중요했던 거죠. 알고리즘은 그 연결의 결과일 뿐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6번째 질문, 영상 제작 실전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뭔가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멋진 촬영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글을 본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유튜브 수익이 가능하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핵심은 복붙과 자동화예요. 먼저 GPT에게 주제와 톤에 맞는 대본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할 때 듣는 말이라는 주제를 주면 GPT는 그에 맞는 명언, 조언, 심리적 위로를 담은 대본을 작성해줘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영상 툴에 붙여넣습니다. 저는 주로 AI 음성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남성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 영상은 무료 영상 클립이나 정적인 이미지로 구성해요. 몇 가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두니 제작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 한 번 손에 익으면 10분이면 영상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핵심은 처음 10개의 영상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이후에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중요한데요. 저는 주로 1분 10초짜리로 제작합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유튜브 쇼츠에서 자동으로 자르다 보면 1분이 살짝 넘는 분량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AI 음성이 1분 10초 분량으로 읽으면 영상은 자연스럽게 5560초 선에서 정리되는데 이건 조회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너무 짧으면 전달력이 떨어지고 너무 길면 시청 유지율이 낮아지니까요. 반복 작업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영상을 1개에서 2개 만들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30개, 50개, 100개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생기고 어떤 주제가 먹히는지, 어떤 썸네일이 클릭되는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실제로 썸네일 하나를 20번 넘게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안 나오길래 이미지 톤을 바꿨고 글씨체를 바꿨고 문구도 다르게 해봤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건 사람들의 눈에 띄겠구나 하는 감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나만의 루틴이 생기고 그 루틴이 곧 수익 구조가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개의 영상을 예약 설정해두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일상 업무나 쇼핑몰 CS를 처리해요.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는 구조지만 이 안에는 창의력도 있고 사람에 대한 공감도 있죠. 결국 유튜브 영상 제작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심지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막 조언 시청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느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다루거나 편집 툴을 완벽하게 쓸 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관찰력과 감각이었어요. 유튜브는 결국 사람이 보는 플랫폼입니다. 수많은 영상 속에서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선이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차이, 섬세한 눈치, 사람들이 반응하는 코드에 대한 민감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썸네일. 썸네일은 영상의 얼굴이에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썸네일이 시선을 못 끌면 클릭되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의 썸네일을 10번, 많게는 20번까지 바꿔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썸네일 하나만으로도 클릭률이 확 바뀌는 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죠. 밝기, 배경색, 폰트 크기, 감정 표현이 담긴 단어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영상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단순히 영상 제작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제목입니다. 클릭을 부르는 제목은 감정을 자극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울 때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같은 제목들은 단순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죠. 특히 쇼츠나 숏폼 콘텐츠에서는 제목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감정에 닿는 문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시도해보면서 감각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잖아요. 저도 무수한 실패와 실험 끝에 이건 먹힌다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다른 유튜버들의 채널을 자주 관찰합니다. 단순히 흉내를 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콘텐츠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었다면 지금은 시청자가 원하는 걸 내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관찰이 주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유튜브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감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버벅이고 두렵지만 영상을 10개, 20개, 50개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나만의 감이 생깁니다. 그 감각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직접 부딪히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복사 붙여넣기 같은 단순한 방식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관찰력,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감각을 키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튜브 수익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AI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리얼한 이야기와 그 안에 숨겨진 구체적인 방법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6월 초에 배포될 무료 PDF 자료를 꼭 신청해보세요.
영상에서 다 못 담은 실전 방법과 AI 수익화 루트 정리본이 담겨 있습니다. 단, 구독자분들의 한해 무료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AI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